뻔한 톡송. 오, 재밌다. 재미있는. 그치 맞지. 뻔한 일상 다반사. 있잖아, 그랬대. 정말 그랬다고. 이야기들이 가득. 랄랄랄랄라 노래가 가득한 방송 뻔한 톡송. 한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내 남자가 있다는 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잠자고 일어나면 내 갈기뼈 하나 없어지고 내 여자가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첫사랑 아담처럼 말이죠. 네, 동화책을 보면 마지막은 항상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네, 사랑에 관한 찬양 한 곡 듣고 뻔뻔한 클래식 시작합니다. 김광현의 한 남자가 있어요. 본인 얘기죠. 네, 오래전에 한 친구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혼 축가 좀 써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번 불렀던 네. 노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담아 어떻게 불러야겠죠? 마음을 담아 불러야죠. 네, 불렀었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오늘을 애타게 바랬죠. 세상 그 누구도 이 남자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맺어주신 사랑 꿈을 꾸는 기분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축복의 빛이 내려오네요. 한 여자를 위해 준비된 이 세상에 허락된 단 하나 사랑의 열쇠를 가진 남자 하늘이 맺어주신 사랑 나를 애타게 바래줘. 오직 한 여자를 위해 살아가.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뚜렷하게 말했죠. 오직 한 여자를 위해 살아가.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그대만을 보는 믿음, 그대만을 위한 소망, 오직 그대를 향한 사랑이죠.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한 여자를 위해 준비된 이 세상에 허락된 단 하나, 사랑의 열쇠를 가진 남자, 하늘이 맺어주신 사랑, 이 나를 애타게 바랬죠. 오직 한 여자를 위해 살아가. 여기 한 남자가, 여기 한 남자가 서 있네요. 뻔뻔한 톡송, 오늘의 여근아의 뻔뻔한 클래식,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하셨다고요? 네, 뻔뻔한 클래식 시작 이후로 이런 컨셉은 처음입니다. 어떤 컨셉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왜 대본을 읽으세요?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운명처럼 만나서 오페라의 한 장면 같이 사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페라도 저도 한번 최근에 본 것 같은데 감동적인 죽음, 한 연인의 죽음, 네. 가서 여자 데리고 오는 그 오페라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예. 많이 데려오죠. 오페라에서. 그렇죠. 많이 데려오는군요. 네. 이것만 데려오는 줄 보통 알았는데. 사랑 이야기고요. 네네. 여자 뭐 어디 지옥에 가면은 막 이렇게 데려오고, 네, 그래서 죽고 막 이래요. 말하면 안 된다? 막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튼 마술 그럼 부분인가? 오페라의 삶, 이 두 분은 절대 말하지 않는 삶으로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노래를 과연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페라처럼. 그러게. 네, 저도 이런 삶이 현실에서 가능할지 정말 몰랐는데요. 우리 둘 다 제3장의 입장이니까 오페라 속 삶을 사는 두 분을 한번 모셔보죠. 너 집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랄랄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여자분을 먼저 모시고 싶습니다. 예원 학교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마이마르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네, 나왔어요. 그렇죠. 어쩐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석이에요. 네, 차석이 아닙니다. 만장일치 수석이어야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과정은. 네. 되게 힘들군요 이거. 네.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한 분이죠. 예, 현재 저스트 아트 대표로 되시고 첼로 앙상블 드첼만의 리더, 또 세안대학교 견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장은령 교수님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11년 8월 12일 저녁 7시, 그날은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제 남편 김종국 씨를 만났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했었던 것 같고요. 운동을 많이 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지금과 사뭇 다르지만요. 말수가 적은 그 사람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제가 문 밖을 나가서 어디를 가야 될 때마다 말없이 우산을 뒤에 와서 슥 내밀었었어요. 그게 너무 듬직해 보였고, 또 집에 어떻게 가나 하고 있었을 때도 우산을 쓱 내밀면서 저도 지금 가는 길인데 집에 바래다 드릴게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멋있고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그래서 그 남자한테 마음을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런 사랑을 받은 남편부터 빨리 만나야 되겠어요. 한양음대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과 마리아노 코멘스 아카데미 전문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각종 국제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 또 현재는 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종국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김종국입니다. 저는 참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어렵고도 또 어떻게 보면 쉽고도 또 매력적이고 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장을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매력과 같이 어떤 한 가지가 밀려왔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환한 미소였어요. 예, 어떤 말을 할 때나 또 사람을 바라보고 제가 갖지 못한 그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매력에 푹 빠졌었죠. 그래서 3년 동안 열정적인 또 사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결혼하고 지금 이제 부부싸움 음악회 이런 음악가로서 같이 또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두 분을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꿈 같은 사랑 이야기예요. 네, 오페라 같은 삶이 어떠세요? 네, 꿈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뭐 오페라에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여러 장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페라 안에는 코믹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죽음, 또 슬픈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네. 우리 삶이 그거와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도 저희들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 사랑도 있고 네. 식사도 있고 맞아. 그냥 우리의 삶이 다 오페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페라 그거 막 마이크 안 하죠. 그쵸. 마이크 없이 안 하고 쓰죠. 그냥 홀에서 막 없이 우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네, 조금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오해하시겠어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네.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저희들 이제 성악가들은 몸이 악기라고 항상 이렇게 몸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유가 이제 옛날부터 음향 시설이 없을 때 우리 오페라가 극장 안을 온전히 우리의 몸으로 울려서 어떤 전달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네. 힘들지 않나.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예, 성악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두 분의 결혼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채우고 네. 훈련하고 계시는지, 훈련하고 계시는지.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요? 네. 트레이닝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되는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부부들이 그냥 사랑해서 살다가 아기가 나면 또 아기가 태어나고 막 이런다는데 자기의 전공을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박사학위도 따고 막 학위를 엄청 따고 하는데 결혼 생활 또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학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처음 해본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또 이 사람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그죠. 생각하면 중간에 싸움도 있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리는 일에는 좀 게으르고 상대를 알아만 가려고 하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려 때문에 싸우는 일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배려 근데 때문에 싸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령 나를 배려해달라고 싸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좀 읽어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참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한 일을 했는데 상대는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싫어하는 일이었던 맞아요. 거죠. 네. 그럴 때 가장 많은 상처를 서로가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부싸움 음악회 투게더라는 걸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조금 나를 더 많이 알리자. 여자는 이런 거고 남자는 이런 거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를 좀 배우고 그걸 인정하고 익히는 게 네. 더 싸움 좋은 이야기는 부부가 2부 때 아닐까.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은 사랑 사랑도 이야기. 비슷비슷.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싸움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은 네. 좋은 얘기만 하는 시간인데 네. 싸움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네. 걸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부부 싸움 이야기. 네, 근데 두 분이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그게 네. 굉장히 궁금해요. 음악가로서 네.
두 분이 다 이렇게 음악가들 좀 이렇게 약간 예민한 면이 있잖아요. 예, 그 예민한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맞아요. 왜냐면 음악가들이 스스로 혼자 연습하고 이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음악을 잘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서로 또 음악을 한다면 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 다 음악을 하시니 너무 서로를 이해하고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좋은 면도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이 나쁜 것만 존재하지도 않고 좋은 것만 존재하지도 않듯이 저희들 서로 막 그런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부딪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음악을 준비할 때 우리 특히 처음에 예를 들자면 전 이제 성악가고 이분은 첼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현악과 성악은 어떤 성향적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 많이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을 좀 잘 자야 돼요. 그렇죠.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잘 근데 자야 돼요. 첼리스트들은 굉장히 현악 뭐 여근아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연습해야 돼요. 저희들은 쉬어야 돼요. 소리를 계속 내야 돼요. 맞아요. 네, 손가락을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되고. 아침에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이 사람 생활 패턴은 어떻게 새벽부터 해요? 연습해야 새벽부터 돼요. 일어나서 뭔가 움직이고 저는 좀 자고 싶고 이거 벌써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산다는 게 참 말은 너무 행복하지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첼로도 그런 거 있어요? 바이올린은 그거 있는 거 아는데 이렇게 소리 잘 안 나게 하는 거. 야금기요. 야금기? 야금기. 네. 첼로도 있어요? 있어요. 네. 엄청 근데, 크겠다 그럼. 네. 근데 울트라 야금기. 울트라 야금기. 울트라 야금기도 있고요. 베이스의 야금기는 한 이 정도 되고요. 이야. 첼로의 야금기는 요 정도밖에 안 네? 돼요. 네. 아 그거는 근데 그냥 네. 생각하시는 그 울트라 야금기 아니고 그냥 네. 야금만 네. 되는 그리고 야금기. 네. 동그란 연주할 때도 쓰는 야금기가 있어요. 아, 그다음에 또 있어요? 바이올린은 요만해요. 네, 네, 연주용 그러니까, 야금기는 네. 조그만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 어디 울트라 가서 야금기라고 이렇게 어, 연습하는데 이렇게 끼우는 게 있는데 네. 그 베이스 야금기를 그냥 쓰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음색을 연습하지는 못하죠. 그냥 진짜 밤에 음정 연습해야 연습이나 되는 리듬 연습이나 외우는 손가락 연습 정도 하는 거죠. 예. 그건 짜증나서 안 되겠죠. 네, 성에 차지 그렇죠. 않죠. 예. 플로그니까 크게 네, 막 그런- 꽝꽝꽝꽝. 쭉쭉 거대야 네. 되는데. 남편은 자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옆에서 네. 귓가에 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뭐 굉장히 부자로 살아서 저택에 살면 뭐 저쪽에 다른 맞아. 층에 가서 아, 연습하면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없는 네. 여러 가지 조건과 네. 환경 속에 놓이다 보니까 예, 바로 옆에서 해야 되는. 아. 그리고 처음에 그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오페라 할 때 굉장히 연습 시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도 그죠. 봐야 다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 10시에 가서 밤까지 있으면 왜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자기네는 2시에 만나서 리허설 1시간 딱 하고 헤어지면 끝인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또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이해하죠. 네. 그렇죠. 이해한다기보다는 포기했죠. 포기. 지금. 아니 네. 외웠죠. 네. 아니, 외웠죠. 안 들어오니까 편해 이거 네, 아닌가?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두 분이 결혼식을 음악회로 하셨어요. 네. 네. 그 굉장히 산뜻한 컨셉 음악가들만 할 수 있는 결혼식을 네. 어떻게 했다고요? 음악회로. 음악회로? 예술의 전당에서 왜? 멋지게. 네. 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앞부분을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8월 12일 날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네. 얼굴을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대시를 해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3년 후에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대관을 합니다. 근데 대관 날짜가 8월 12일인 거예요. 오, 네. 똑같은 날 저희들이 만난 날 딱 3주년 되는 날이죠. 음. 그래서 그 전부터 결혼을 콘서트로 음악가니까 하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속으로 이러고만 있었지만 대담한 저희 와이프님께서 추진력이 있으신가 예, 보네요. 굉장히 추진력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해서 주먹을 쥐면서 네, 이제 주먹을 치면서 저에게 너 결혼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때려쳐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런 적 없는데 누구였어요, 그 여자는? 그래서 누구야? 시작하게 됐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음악회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결혼 이야기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송을 만나면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뻔뻔한 클래식 같은 그런 역할을 저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방송국이 아닌 팟캐스트라는 데서 네, 저희가 방송하셨었죠. 그러니까 테이스트 클래식이죠. 태클이라고 해서 태클 건다고 그러니까 음악에 숨겨진 뒷이야기 같은 네. 걸 해서 했는데요. 그런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음악회를 하고 클래식 음악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악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독교인 저도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전생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어떤 그런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사랑 이야기, 열정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의 만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결혼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이 우리가 지금 결혼식을 하는 날서부터의 스타트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선서를 거기서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근데 그 곡 제목처럼 So in Love 그렇게 해서 저희가 IBK 홀에서 그러니까 그 관계자 모든 분들한테 이게 어떤 저희가 거기서 식을 올리는 것이 아닌 정말 음악극을 클래식 음악극을 한다는 거를 인지해 주십사 하시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허가를 받고 그러고서는 했었어요. 원래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 네, 행사를 할 수가 결혼식이나 없어요. 이런 어떤 행사는 할 수가 음악회만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네. 완벽한 음악회 형식을 가지고 마지막에 선포만 한 거죠. 네. 결혼식. 네, 저희들은 이것이 성혼, 선포 뭐 네, 이런 거. 네. 저희들은 이것을 반지 교환, 결혼식 뜨거운 그것도 안 키스. 했어요. 네, 그건 키스는 했나요? 뽀뽀만 했어요. 네, 볼에다 뽀뽀만. 뽀뽀. 네. 네, 관객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웠어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 클래식이 막 운명 무거운 곡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클래식을 접했거든요.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게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 누군가가 결혼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백작의 그림을 보더니 너무 사랑에 빠져서 맨날 보러 다니다가 그 백작이 아니라 여자 네, 공주 네, 네, 네. 죽고 나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좀 다른 데 쓰였다. 네. 뭐 그래야 기분이 나빴다. 뭐 그럴 근데 수 사랑에 있죠. 대한 네. 이야기의 네, 네, 어떤 네. 라벨 그런 이야기고요. 네. 마가레타 공주의 추상화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고요. 이름은 다 모르겠고 하여튼 네. 그 내용만 기억이 나요. 하여튼 네. 그래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니를 작곡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곡이 너무 좋으니까 막 아무나 이 사람 다 살롱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라벨이 나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니를 한 거지 네. 나는 죽은 파바니를 작곡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곡 좀 제대로 연주해라 뭐 이런 죽은 밥은 하여튼 그걸 보면서 네. 되게 이해가 가네요. 네. 클래식이라는 세계가 꼭 무거운 것만 뭐 운명에 대한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열정과 뭐 밥 먹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예. 그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나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가요라는 장르에도 담는 거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힙합이라는 장르에 담는 거고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담아놓은 것일 뿐이지 근데 그 클래식 음악을 조금 클래식 음악이 다른 분야보다 다른 것은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조금 공부하고 그 내용을 알면 훨씬 더 즐길 그죠. 수 있으니까 클래식이 조금 어렵게 저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짧게 그동안 해오신 음악회들 한 번만 살짝씩만 막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딱 이런 음악회 하면 여기서 한번 치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 네, 들어요. 제가 시리즈로 독재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름. 그러니까 여름은 플러스 되는 거. 그러니까 여름은 우리가 느낄 때 덥고 짜증나고 이렇게 타고 느끼지만 여름은 굉장히 활기찬 그런 녹색도 그냥 녹색이 아니야. 아주 진한 녹색이 진한 있고 녹색. 벌레도 비가 많고. 와도 그냥 투두둑 오는 봄비 같은 비가 아니라 장대비가 내리는 우다다다다. 네. 예. 그리고 뭐 폭풍도 한 번씩 꼭 오는 와. 그런 여름. 그러니까 여름을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만 느끼지 말고 그다음에 가을은 우리를 안아주는 포근함 어떤 결실이 꼭 아니라 그러니까 1년이 이만큼 지나왔구나.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가 쓸쓸한 건 왜 쓸쓸하냐? 가을은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리움. 내가 옆에 남편이 있지만 또 누군가를 괜히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거를 가을은 가지고 있고 겨울은 굉장히 모든 거를 어머니 같이 품고 있어서 겨울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겨울은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봄이 시작이 아니라 봄을 겨울이 잘 품어줘야 봄이 탄생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냥 봄이 온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봄은 어떻게 했냐 봄으로 간다 투어드 스프링이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사리 1년을 잘 살아야 그 다음에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뒀고 음악도 그냥 치열하지 않게 연습도 안 하고 이래서는 봄을 만날 수 없다. 어떤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되게 담은 음악회를 많이 해요 저희가. 근데 그 그런- 제목이 그럼 여름, 네. 막 가을, 막 네, 겨울, 여름 막 플러스 그다음에 여름 플러스. 가을 그 포근함 가을, 네, 가을 포근함. 네, 네, 뭐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네, 연주하신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 오늘은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부부싸움 콘서트에서 있었던 투게더. 꼭 투게더. 빼지 마세요. 싸움만 한 줄 함께라는 아세요. 거. 예. 그래서 아프레종 리브라고 꿈꾸고 난 후에 폴의 곡입니다. 네, 네.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담긴 곡이겠어요. 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뻔뻔한 톡송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웹에서의 검색 뻔뻔한 톡송으로 하시고요. 페이스북 뻔뻔한 톡송 페이지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성적표 보시고 성적표 말고. 성적표 보세요. 네, 당첨자도 보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사연 남기실 때는 엘라인 블로그로 오십시오. 네, 손편지도 좋아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 TV 지하 1층 CTS 라디오 조이로 손편지를 보내주세요. CTS 앱으로 들으시는 분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트 꼭 눌러주시고 안부글도 남겨주세요. 특별히 오늘 방송 뻔뻔한 클래식이죠. 이 네. 코너는 궁금했던 클래식 곡과 연주자의 이야기 또는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까요? 혹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고요. 내가 아는 작곡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등 궁금한 거,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엘라인 멤버 모집합니다. 건반, 남녀, 싱어, 영상, 기타 등등 네, 많은 분야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엘라인 많은 사역의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톡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그나의 앨범 내가 만든 미케이크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장로의 성경 수업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 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수풀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서울시 홍보대사 바이올리스트 여근아의 뻔뻔한 클래식. 클래식. 어렵다고요? 알고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뻔뻔한 클래식 2부 그거 이렇게. 시간인데요. 지금 연주를 이렇게 한 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궁금해? 뭐 아니 이렇게 두 분이 오페라처럼 이렇게 멋지게 결혼을 하셨는데 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오페라 같은 삶을 살고 아니 계시는지. 부부싸움 한다면서. 네. 그럼요. 우리가 싸워야지 서로 사랑도 확인하고 뭐 삶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자위해 봅니다. 네. 그래서 연주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부부싸움 투게더 네 아, 음악회. 그렇죠. 저희들이 5월달 2달 전에 예술의 전당 IBK 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결혼한 장소에서 네. 3주년 똑같은 기념 겸 뭐 저희들이 또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저희 와이프님께서 아주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부부싸움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아. 물론 사람들은 그 제목만 보면은 야 무슨 예술의 전당에서 뭐 칼싸움이라도 나나 이렇게 되게 획기적이고 아주 사람들의 그 어떻게 마음을 자극하는 듯한 돌에 집어던질 제목이었어요. 줄 알았죠. 네네 다들 그런 상상을 하시고 되게 센세이션하다 재밌겠다 이런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제목을 마지막에 투게더라는 큰 명제를 줬어요. 함께라는 뜻이죠. 싸움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인정했을 때 저희들이 그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런 거군요. 저는 그 제목 듣고 온 사람들 다 함께 부부싸움 하자. 같이 싸우자. 그럼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런 뜻도 있어요. 네. 결혼하면 어떠실 줄 알았어요. 아, 뭐 결혼하면 굉장히 달콤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로망. 이렇게 침대로 남편이 아침 가져다주고 뭐 이렇게 음악회 하니까 그 전날 음악회가 있으면 막 정말 공주 대접해주고 뭐 내가 물이 필요한 듯한 눈빛을 보이면 막 물을 갖다주고 이런 걸 상상했죠. 종을 원하신 거 아니었나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 리스 PD님이 표정이 아주 과간이었어요. 저 말을 하기 위해서. 그거 그 노예. 이번 저희들 그 투게더 콘서트의 특이한 점은 이런 멘트들을 저희들이 직접 해요. 네. 관객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재밌었어요.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백조처럼 살 줄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생생에 백조를 진짜 연주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는 나와서 저는 뭐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카리스마 또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매력에 너무 푹 빠졌었어요. 근데 그 카리스마는 결혼을 했더니 제가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깨트렸을 때 그 카리스마가 폭발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는 또 얘기하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저 S 라인이었어요. 뭐 지금도 S 라인이긴 한데 대문자로 바뀌었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디스를 한 거죠. 말로 디스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음악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S 라인 얘기했는데 그럼 무슨 음악해요? 그건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음악은 없었고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풀어서 나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사귈 때 제가 사랑할 때. 이 사람을 네. 지금도 사랑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랑할 때. 지금도 사랑하지만 사랑했을 때 그때 조금 느꼈던 다르게. 감정들을 얘기하는 이야기였죠. 네.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우죠. 네.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는데요. 그 싸움이 좀 더 잘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싸움을 잘하려고 보니까. 그렇죠. 부부 싸움 음악회를 좀 더 잘하려다 보니까 네네. 잘못 네, 이해했어요. 자꾸 싸움을
더 잘하려고 뭐 예. 무공을 닦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었군요. 아니, 저희들이 무공들은 전사는 깎아요. 아닙니다. 네. 몸무게도 좀 키웠습니다. 제가 아. 체급을 한 체급 올리고. 그렇죠. 네. 대문자 S라인으로 바뀌었죠. 예, 네, 체급을 네, 올려야 네. 펀치가 세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힘으로 안 되는 건 무게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 네. 네. 그래서 그 콘서트에 저희들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 사람이 마지막 곡으로 그 차르다시 집시의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저는 My Way 마이웨이. 좀 네. 프랭크 그렇죠. And now The the end is engineer. near. 그렇죠. 가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걸 포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집시처럼 같이 여행을 떠나지만 조금 떨어져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꼭 껴안고 막 이렇게 막 힘겹게 갈 일은 없고 손 잡고 같이 인정하면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저희들이 관객들에게 드렸죠. 네. 이렇게 결혼하면서 저희가 편지를 하나씩 읽었었는데요. 이제 결혼하면서 편지를 읽었다고요? 네, 결혼식에서 편지를 읽었었어요. 결혼식 음악회 네. 때. 서로 편지를 쓴 건가요? 네, 서로에게 아, 네. 이제 나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예견했는지 비둘기가 싸울 땐 치열하게 싸우지만 끝이 뒤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싸우지만 잘 싸우고 잘 화해하고 그다음에 그 싸움 뒤에는 꼭 어떤 개선된 점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고서는 결혼을 했었는데 그게 결코 손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 차에 타고 꼭 어디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저는 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방향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음악회를 저희가 하면서도 방향은 같지만 무지하게 백조의 발처럼 굉장히 바쁘게 발은 많이 움직이고 밑에서 많이 싸우면서 표정은 웃으면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향이 달라도 지구는 둥글어서요. 네. 아, 또 언젠가는 네, 만나는 언젠가는 다 만나게 돼 있고요. 대단한 굉장한 철학적인- 내공이십니다. 네, 더군다나 다른 방향으로 다 다르게 하는 것 같아도 지구라는 네.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배를 탄 거나 똑같거든요. 아, 네. 두 분이 그렇게 음악을 만들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또 어떤 음악회들 또 계획하고 계세요? 우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장을영 선생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위안부를 위한 네. 제목이 뭐였죠? 첼로 갑자기? 샤워요. 첼로 샤워 네. 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첼로 샤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샤워란 말이 몸이 깨끗하게 씻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임진왜란 할 때 우리나라 여자들이 잡혔다가 몸을 상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도 청나라죠. 청나라에 예, 몸을 갔을 씻겨서 때. 너희들은 죄가 없다. 씻는 의식을 씻는 했었죠. 의식을 좀, 했대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소나기가 왔을 때 시원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첼로로 샤워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하고 모시고 연주회를 해드리고 또 한 1,000만 원 가량 저희들이 또 기부할 수 있는 와. 그런 도움도 또 관객들이 주셔서 했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준비하고 계신 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위로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첼로 샤워고 저희가 음악을 할 때 누가 예술이 뭐 가난도 구제할 수 없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굉장히 많이 꿈꾸게 해주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도 마찬가지고 위로를 주잖아요. 그래서 첼로 샤워라는 어떤 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제가 뭐 감히 위안부 할머니들 뭘 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좀 마음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의 역사 중에 가장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또 여자로서 가장 위로받아야 되는 어떤 아픔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위안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도 할머니들이 세상에 나오셔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그런 해줬으니까. 역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할머니들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또 따로 가서 연주도 했어요. 아리랑 연주하고 막 할머니 노래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생명을 위한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혼모들을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아픔 속에서 그래도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위안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분은 올해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혼모들 그러니까 근데 태교 음악회 형식으로 그분들이 또 신분을 숨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쫓기고 있을 수도 있고 아이의 아버지한테 위협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태교 음악회로 같이 네. 태교 음악회. 네, 위안부 열 할머니도 거예요. 이제 몇 분 안 남으셔서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위안부 할머니 그분 자체를 위로하는 건 뭐 어떻게 할 네. 수는 없겠지만 뭐 뭘로 위로가 네, 되겠어요. 근데 맞아요. 그냥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계속 기억을 했으면 네, 좋겠는 나누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미혼모들 그 스토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네. 꼭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네, 모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미혼모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네, 수 있는 일인데 네. 지금이라도 유혼모. 뭐 네. 유혼모. 유혼모? 유혼모. 나 유혼모야. 아니 유혼모도 위로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네. 돼.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거 어려워요. 그럼요. 이 네. 세상이 위로받을 사람들로 네. 네. 근데 가득하죠. 지금이라도 정말 어떻게 뭐 전쟁이 나서 진짜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문제고 네, 그럼요. 현실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남의 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네. 품고 가야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또 역사. 그런 음악을 하고 계시는 두 부부를 모시고 음.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 싸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상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 두 분처럼 아름답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음악회를 꼭 가십시오. 음악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얘기도 하셨어요. 음악회 때 싸워야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게 풀린다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김종국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막 이렇게 진짜 오페라 뭐 이렇게 아리아 막 이렇게 하듯이 말씀하셔갖고 진짜 오페라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직접 가셨군요. 네, 저 진짜 갔었죠. 결혼식 음악회도 갔고 이번에 부부싸움 콘서트도 가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장을영 선생님 팬이어가지고 독주회를 빠짐없이 갔었어요. 아 진짜. 네. 지금은 제가 팬이 더 돼가지고 네, 저도 빠짐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부상조해야죠. 네. 네, 근데 음악회를 이제 기획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고, 근데 되게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포스터가 되게 인상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그런 것도 직접 그럼 디자인하시고. 네, 네. 그런데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많이 계속 주지하고 괴롭혀 드리죠. 그 기획사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무얼 하는 게 예술가긴 한데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주변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즐겁게 그러니까 괴롭혀 놓고 위안을 던지는 거 아닐까 혹시? 저희 남편도 제가 많이 괴롭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을 던지죠. 맛있는 밥을 지어준다거나 뭐. 중요한 건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왕자도 서로 이렇게 길들여 가는 그렇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누가 여운가요 여기서? 네, 또 뭐 어떤 또 뭐 컨셉의 음악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뭐 저의 오페라에 관계된 건 김종국의 오페라 투어라고요. 이렇게 시리즈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오페라란 작업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예, 풀로 세우려고 하면 무대 디자인부터 오케스트라 뭐 너무나 많은 스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축소해서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오페라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오페라 투어라는 게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파리 여행을 가면은 우리가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이런 게 다 파리 그런 파리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런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또 뭐 스페인도 있고 세빌리아 이발사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묶어서 여행하는 느낌으로 제가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장을영 선생님께서 대본을 쓰셔서 KBS 성우들이 참여해서 네. 그 대본을 읽는 거죠. 그렇게 변사처럼. 와. 그 사이에 이제 4명의 성악가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또 연주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재밌네요. 그 외에 뭐 청소년 음악회 또 교과서 음악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저스트 아트라는 해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한 곡 들려주실 거세요? 저 오늘은 이번에 저희들 부부싸움 콘서트 투게더에서 했던 곡 중에 하나로 발췌해 봤는데요. 미국의 작곡가 콜 포터의 곡이에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벽시계의 똑딱똑딱 소리, 또 그리고 정글의 북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유 당신이라고 들리네요. 아. 예, 그래서 사랑에 푹 빠진 한 남자의 그런 음악입니다. 네. 제목이 Night and Day 아.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네. 밤낮 나- 없이 그 여자가 어. 생각이 나는 그런 저 마음이죠. 처음에 이 제목만 듣고서는 네. 밤낮 없이 그냥 싸우자. 아,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모든 것이 당신이에요. 사랑. 우리 리스 PD님 저희들 너무 부부싸움으로 각인돼 계신 것 네, 같아요. 그 포스터가 너무 아, 강했어가지고 그래요? 제목이. 제가 좀 홍보물 만들 때 네. 번개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원래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까였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부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게더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싸우면서 알아가자. 그래서 하나가 평화를 되자. 사랑하는 네. 여근원 네.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하나로 알아가자. 네. 네. 그럼 사랑이 담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ike the beat of the tom-tom when the jungle shadows fall. Like the tick-tick-tock of the stately clock as it stands against the wall. Like the drip-drip-drip of the raindrops when the summer shower through. So a voice within me keeps repeating, you, night and day, you are gone. Only you finish the morning under the sun. Whether near to me or far, is no matter, darling, where you are, I seek night and day, day and night. Why is it so? Let me showing for you follows wherever I go. In the lonely traffic school, in the silence of my lonely room, I seek night and day, night and day, under the island tree. There's no such a hungry yearning inside of me. Any storm what we do, till you let me spend my night making love to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Any storm what we do, till you let me spend my night making love to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사랑해. 너무 네.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짧게 짧게. 하지? 모든 저희들 것들을.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삶이 영화 같고 오페라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각 개인이 저희들도 오페라 영화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언제나 그 부부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여자의 언어는 사랑이고 남자의 언어는 존경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부 싸움 이제 앞으로 안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거죠? 아, 네, 그래야겠죠. 더 싸워야 더 싸워야 되는 거 더 아닌가요, 싸워야 우리? 될것 같아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요. 적당히 싸우면서 네. 적당히 아주 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적당히 싸우는 콘서트인가요? 네, 적당히. 부부 싸움 콘서트. 네. 네. 적당히. 적당히. 괜찮네요. 다음 콘서트 제목으로. 네, 그때는 우리 소프라노가 좀 필요하니까. 그러게요. 네. 아니 첼로 하이이신 바이올린을 저희가 모셔서. 첼로고 베이스고 하셔서 네. 바이올린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리셀 PD님 노래 아까 들은데 감동 받았어요. 같이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결론은 동화책 같이 해피 엔딩이어야 되겠지요. 두 분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음악으로 뻔뻔한 클래식 마무리합니다. Ich liebe dich, I love you란 뜻이죠. 김민경 작곡가 편곡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토크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그나의 앨범 내가 만든 미케이크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장로의 성경 수업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 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수풀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Saper
Ich lebe